총회 지시니까 산하기관에서 받아가지고 정관 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네. 정관 개정의 절차. 자기의 이름을 좀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시죠. 한선호의 이재천 목사입니다. 정관 개정의 절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사회가 필요에 의해서 정관 개정을 결의해서 총회에 상정하고 규칙부를 통해서 총회 허락받아 정관 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회 지시사항입니다. 그 지시사항은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이나 기독신문사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꼭 필요성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들이 다 알 수 있는, 그거 뭐 실행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무조건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결의사항을 총회에서 공문을 이 신문사 이사회에 보내야 됩니다. 그 보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했다. 무엇을 결의했는지 여기 실행위원 아닌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고쳐야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총회 지시사항이라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사항인데 총회 지시사항이라면 뜬구름 잡듯이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근거를 문서로 제시해 주십시오. 네.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그 절차 과정을 잘 모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기독신문사에서 총회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관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정되는 것이구나, 회원들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갖다가 이것을 가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 아니 공문을 어떻게 회원들한테 합니까? 기독신문사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접수를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예. 네. 경동노회 장재동 목사입니다. 총회에서 결의회가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우리 기독신문사 이사회에서 이 개정안을 위원을 내서 개정안을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정상적으로는 다음 이사회 총회 때 이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총회 소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을 내어서 모든 이사들의 뜻을 수렴해서 지시사항을 따르면 되는 것으로 본이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사사롭게 중간에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의견 있으시면 손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시죠. 안동노회 이사 윤선열 장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종준 직전총회장께서 설명하셨고 또 회원들께서 발언하셨는데 정관 개정을 일괄로 받으면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총회 때 정상적으로 받는다 해도 총회 때 받아야 원칙이지만 신랑위원회에서 우리 총회 결의로 정관 총회 뭡니까? 예, 총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은 일괄로 받지 말고 축조를 해서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안건 상정을 했는데 그 안건 상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 총회에서 지시한 사항을 안건으로 받고 그 일괄적으로 이 개정안을 받는 게 아니라 축조해서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네. 예. 황인호의 함서희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관을 축조해서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조되어져서 혹은 정관 변경을 하게 되면 규칙부에 가서 규칙부에서 총회 올려서 총회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구로의 김경환 장로입니다. 먼저 이사회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경총 회장님께서는 지금 이사회원이 아니십니다. 지금 양영규 장로를 인쇄물에 그러면 수정해서 받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양영규 장로로 지금 분명히 인쇄물이 되어 있는데 그 점을 확인해 주셔서 이사들이 발언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회칙 부칙에 보면 본회 회칙은 만국통상법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국통상법이라 하면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 때만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상정되지 않고 추후에 연구위원을 낸다든지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정기총회 때 상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저는 사례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사회지 정기총회 아닙니다. 지금 정기총회 공문도 이사회 소집 공고로 났지 정기총회 소집 공고로 난 적이 없고 정기총회는 성총회 때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정기총회, 정기이사회에만 정관 변경할 수 있다.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정관 변경은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기독신문사 우리 정관을 보게 되면 정관 요건에 대하여 규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칙에 보게 되면 여러분 맨 뒤에 보게 되면 부칙에 미비사항은 만국통상회의법을 준용하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국통상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회의체의 규칙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05회 총회 개정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표준회의 규정에 보게 되면 제90조 의결 정족수 3항에 보게 되면 규칙, 정관, 규정 등의 개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독신문사의 이사회 정관은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결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국통상 규례에 따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총회 산하 모든 회의는 표준회의 규정을 준용하게 하였으므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예. 네.
네, 성안해 주세요. 네. 결정합니다. 지금 안건 상정을 하는 시간인데 이 안건 상정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까지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장재동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인 위원을 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개정하도록 하자 그 말씀이죠. 네. 예, 그러면 일단 총회 지시사항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데는 뭐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받아놓고 이 안건을 처리를 하는데 처리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네, 예. 되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총회 지시사항 정관 개정의 건은 일단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무룡 사장 조사위원회 보고 및 후속 처리의 건은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신문 재정운영에 관한 것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첫 번째 총회 지시사항 정관 개정의 건에 대해서 지금 장재동 목사님 말씀하신 거 5인 위원을 내서 그것을 절차적인 방법을 맞춰서 개정하자 하는 안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어차피 5인위원회를 구성하든 또 다른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어도 총회까지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거 5인위원회 구성하면 또 이사회 모여서 또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미 총회 임원회에서 실행위원회에서 우리 결의하긴 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임원회에서 수정해서 임원회가 기독신문 이사회에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온 건데 다시 5인위원회 구성을 해서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다시 정관을 변경한다는 것은 낭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조해서 저는 정관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축조해서 받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개의입니다. 개의. 네, 개의의 제청. 제청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개의의 제청 들어왔습니다. 제청이 없습니다. 네, 제청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축조해서 받으면 된다. 그런 안이 개의입니다. 네. 아니, 가면 물어보세요. 자, 다른 의견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예. 아니, 그만하세요, 이제. 예, 됐습니다. 예. 됐으니까, 자, 일단 동의안과 또 개의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도를 묻겠습니다. 개의 먼저 하겠습니다. 개의는 총회 지사항을 여기에서 바로 축조해서 심의를 해서 개정을 하자 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좀 바짝 들어주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두 사람이 세라고. 네. 남서현 목사님 이쪽 두 줄 세시고요. 여기도 이쪽은 같아야 된다. 네, 네. 자, 네. 그러면 5인 위원을 내서, 동의안입니다. 5인 위원을 내서 개정안을 절차대로 밟아서 하도록 하자. 예, 찬성하시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동의안이 36명, 또 개의안이 26명 이렇게 돼서 36명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5인 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낼까요? 네, 권대수 장관님. 이 안건이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조금 이게 좀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사님 세 분은 이사장님이 자백하시고 장로님은 그 우리 동해명당 장로부 이사장님이 그 추천하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 세 분은 이사장 자벽하고 장로님 두 분은 동영면 장로님 부이사장이 자벽하자. 그래 아닙니까? 네, 말씀하시죠. 강중로의 황남길 목사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회의에서 나오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기독신문의 어제와 오늘 또 최근의 문제들은 결국 이사회와 사장과의 충돌이 조금 불미스러운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5인 위원은 장로님 세 분도 맞고 목사님 세 분도 맞고 이사장님도 세 분, 부이사장님 두 분, 이것도 맞은데 거기다가 포함해야 될 것이 이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분도 필요하지만 사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도 들어가야 된다. 이걸 제 생각입니다. 네,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목사 3인, 장로 2인을 자벽을 하되 이 회의가 마치기 전에 발표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다른 얘기가 없으시면 가면 이해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의논해서 좀 올려주시죠. 그러면 기독신문 재정 운영의 건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 이사님들이 전체가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신문 제가 이사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어제 그저께 감사를 이렇게 받으면서 그 재정 상태를 보니까 너무 제가
밖에서 보던 것과 너무 다른 부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이사들의 소상히 좀 아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누구 감사위원 중에서 보고하시겠습니까? 감사 중에서? 어떻게 하시죠? 총무국장이 보고를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감사가 할까요? 그러면 일단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 재정 상태에 대한 아주 소상하게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종길 목사입니다. 기독신문 재정 상태를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서 보시면요, 1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여기 보시면 저희 그 자산 총액이요, 17억 191만 7,581원이 자산 총액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부채 총액이 나오는데요. 부채 총액이 9,340만 7,696원인데요. 9억 3천이에요. 9억 3천. 여기 유동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가까이 마이크를 대세요. 이 중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제 저희가 안고 있는 실체적인 부채는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들어가는 인쇄비를 포함해서 재반 경비가 9,600만 원 정도, 9,6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대란 차입금, 우리 그 직원 남현욱 부장이 퇴직을 했을 때 2억 원을 차입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억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재원 총무국장님 퇴임하시면서 퇴직금이 있습니다. 또 강석근 편집국장 퇴임하면서 퇴직금인데 그 합계가 4억 정도 됩니다. 4억 정도. 그리고 퇴직 적립금 부족액이 1억 4,391만 5,36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지금 저희 부채는 22억 3,979만 9,527원입니다. 예, 퇴직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지금 신문사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원 삭감 등을 포함해서 아주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수익 창구도 찾아가지고 좀 조직 개편을 좀 해서 수익 사업을 또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광고가 많이 좀 떨어진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내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고가 많이 절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정이 악화되었는데 하여튼 저희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그 이사분들도 신문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신문사를 정상화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지금 보고해 주셨는데. 네, 산손의 이재천 목사입니다. 지금 재무 상태를 지금 보면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기독신문은 이대로는 해생불능입니다. 뭔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신문사는 우리 기관지지만 기관지로 존재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익을 창출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총에서 지원을 해줘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부채 총액이 9억이고 퇴직금까지 합치면 21억의 부채가
돼 있는데, 그리고 문제는 여기 미수금이 있어요. 미수금이 6억이 됩니다. 6억 4천만 원. 이 부분이 미수금이 어디 돼 있는지 분명히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는 GM에서 행정국장 하다가 화성복지 그 요양원을 초기에 만들어서 내려가서 제가 그걸 운영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2년 만에 제가 제 단계에 올려놓고 이거 보면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이 사회에서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어디서 손실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지금 이 상태는 21억의 부채 회생불능입니다. 제가 그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대대적인 오늘 이 사회 사든지 하면 임원이 사든지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서 마이너스가 나고 손실이 되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제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독신문 재정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내자. 네. 동의안으로 냈습니다. 재정 문제로. 네.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권덕선 장관. 지금 기독신문사가 어려운데 지금 감사부가 상세하게 감사를 하겠다고 이제 다음 주라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조사위원이 또 나오면은 경비만 자꾸 지출되고 방향이 혼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감사를 하지 말고 조사처리위원회에서 다 하든지 아니면 감사부에 좀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3인, 아까 인사하셨던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전체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일단 모여서 감사를 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하루에 감사할 일이 아니다. 일주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위원들의 얘기가요. 그런데 개괄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계속 감사를 하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 감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조사위원이 나가서 똑같은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구태여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양쪽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경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5인 정도 위원을 내자 하는 얘기를 아까 동의 제청 들어왔습니다만은, 일단 3인이 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져 있는 다른 위원들 2사람을 더 보완을 해서 5인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분리해서 하자. 네. 네?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재정을 갖다가 조사위원회를 두자는 겁니다. 네네. 네. 저도 이 기독신문 이사회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유순호의 이사 박요한 장로입니다. 방금 2가지 의견이 있는데 5인위원회를 만들자. 또 현재 감사 중이니까 감사 충돌이 안 되게끔 감사들이 3분이 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우리 이사님들께서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못되고 이 의견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의견은 3분 감사님께서 지금 감사를 하고 또 며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감사를 토대로 다시 부족하다 하면은 5인위원회를 내든지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될 줄로 믿고, 저 개인으로는 오늘 21억 이런 부채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장로신문이, 제가 현재 전국장로회 회장인데 장로신문이 자꾸
아주 적자, 아주 뭐 장외에서 도움을 줘도 전혀 잉여가 안 나고 해서 전면적인 조직 개편과 1년 남짓됐는데 잉여가 1억 이상 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가 충분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저 의견은 3인위원 감사들이 감사를 한 다음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뭐 이사에서 결정을 하든지 해서 5인위원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감사들이 진행 그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자. 네. 우리 기록신문의 이 재정 그 부족함은 사실 1, 2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누적되어져서 지금 22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앞으로 차제에 우리가 이 기록신문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감사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제점이 뭔가까지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5인이 조사위원이 있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방법까지 제시하는 방법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5인 조사에 동의합니다. 네, 5인 조사위원회를 따로 두자 하는 얘기도 있고, 기존 감사 3인에게 맡기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만 의원님. 소소한 일로의 박성만 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들을 다 하셨지만은 지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십시오. 감사원이 3분이 계시기 때문에 3분한테 맡겨서 진행을 하시되, 감사들한테 문제점이 무엇이고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것까지 다 맡겨서 그분들이 다 정리해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동의합니다. 네. 감사위원 3인에게 맡겨서 일단 보고를 받고 미진하면 다시 또 위원을 내자 그런 얘기인데, 그 보고를 언제 받냐는 거죠. 지금 이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보고를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잠깐만요. 잠깐만 말씀 나누고요. 감사를 우리가 자산 운영에 대해서 자산을 보는데 오늘 22억 그런데 그보다도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지다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 태준호 장로님 같은 경우도 또 행정실장 출신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영수증까지 전부 다 우리가 다 점검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보고는 우리 이사회를 전체 이사회를 해도 되고, 이거는 여기서 결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실행이사라고 임명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모였어요. 그래서 실행이사에 위임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부터 발언 시작하셨는데. 소래노회 최현탁 장로입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처음 서게 되는데요. 저는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고를 하시는데 재무제표상에 나타나지도 않는 21억이 부채라고 하는 그 얘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저체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제표가 2월 28일자로 보고가 되어지면은 누적된 결손들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 수치가 여기에 지금 나타나지 않고 구두로 21억 그러면 그게 부채가 되는 것인지 첫째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행정감사와 재무감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님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들 2분이 계시고 우리 권재성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왕 재무감사를 시작한다면은 공인회계사 CPA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누적된 결손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이 5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신문이
지금까지도 누적 결손이 충분히 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교단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고 희비하는 것이니까 저는 아까 5인 위원회 중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가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진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안을 다시 또 개의안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인회계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3인 감사위원회에다가 더 포함시키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서대전로의 오종룡 목사입니다. 많은 논의들이 좀 오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어차피 아까 정관 개정을 위한 5인 위원들을 선정을 했으면은 그분들이 내게 될 그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어차피 또 이사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 전에 어차피 이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감사는 현재 있는 감사분들이 어차피 책임을 맡았으니까 이 세 분이 현 이 재정 상태에 대한 감사만 하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들은 이 기독신문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고 또 총회에서 대책을 세워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진한 부분들은 이 보고를 받는 다음 그 이사회 때에 기독신문에 대한 전반적인 또 행정, 재정, 그리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이런 방안까지 다룰 수 있는 위원들을 그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논의해서 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첫째, 네. 감사는 현 감사로 대신 장로님 2분, 목사님 1분이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이 다음 이사회까지 감사해서 감사 보고서를 좀 올려주시되 좀 디테일하게 좀 올려주셔서 지금 오늘 이 재무 상태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그 21억이라는 이런 지금 마이너스 상태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그때 내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르게 된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조적인 문제, 또 운영상의 문제. 예,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번 정기 임시이사회가 됩니까? 하여튼 그 이사회 때에 그때 기독신문사 전반에 대한 이런 조사위원과 또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낼 수 있는 위원들을 이렇게 내서 처리하기로.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잠깐만요. 앉아 계세요. 예. 지금 책자에는 이사가 들어올 때 명단은 저로 되어 있는데 아마 미스프린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안선후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안선후 이사 김종리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적인 것만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데, 사실 기독신문사를 제가 총회장 하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아까 그 장로님 말씀하셨는 대로 지금 장부에도 없는 어떤 빚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 말고도 내교 정관에도 없는 지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지사에도 아마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받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부에 없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번에 기독신문사를 감사를 해서 그 구조적인 것을 전부 밝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에 보고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회계감사만 하는데,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기독신문사 회계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감사를 세 분에게 맡긴다든지 아니면은 5인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사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지사로 기독신문사로 연 매상이 40억 가까이 오릅니다. 40억 가까이 오르는데 40%가 지사로 전부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신문서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관도 없고 내규도 없는 그 지사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말 들으니까 보증금을 이렇게 받았다는데 이 장부상에도 없습니다, 그게. 이런 구조적으로 기독신문사가 지금 운영해갖고 빚은 이렇게 누적돼 있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기독신문사를 그래서 사실은 작년 실현기념 때 정관을 바꾸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고 실행위원회에서 다뤘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금 다르게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이 조사위원을 해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독신문사 전체적인 문제를 다 조사하고 해계까지 해가지고 다음 이사회 때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포함해서 조사위원을 내기로 동의합니다. 네. 잠깐만요. 예, 여기 태준 회장님 말씀하시죠. 네, 준선호의 태준호 장로이고요. 지금 현재 감사로 있습니다. 네, 우리 준경 총회장님 말씀과 또 여러분들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제 대안은 이렇습니다. 일단 내규 감사 3인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부 맡기되 행정감사, 재무감사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보다도 더 개수가 밝은 전문가인 공인 회계사도 필요하고 또 행정가도 필요하고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위원들에게 감사를 할 때 필요하면 이런 인원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여기서 결의를 해주면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저희들이 조사 기간에 필요한 대로 인원을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결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서울남로의 이종화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기독신문사의 부이사장, 이사장, 그리고 또 이사장, 그리고 또 이제 이사장 대행을 쭉 거쳐오면서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사실 21억 되면은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게 사실 시간이 누적되어 온 거예요. 지금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대로 해도 신문사 운영은 가능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신문사 내에서 누적되는 그동안에 계속 지난번 우리가 이제 홍 총회장님과 서 총회장 때 합치면서 또 시작되면서 적자가 퍼센트로 시작됐는데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운영위원을 좀 두든가 일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상이나 사장이나 임기가 2년밖에 되질 않아요. 계속 천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 기독신문사가 이렇게 계속 나갈 수밖에 없고 단 지금 신문사 직원들이 정말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렇게 더 채무가 늘어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은 우리 기독신문사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물론 감사는 감사대로 갔대 좀 조사위원을 둔다는 것은 운영에 대한 좀 조사위원 아니면 말을 좀 바꿔서 운영위원을 좀 줘서 좀 발전적으로 해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옆에서 늘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발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산노회 황재일 목사입니다. 이제 많이 언어를 교제를 나누었으니까 지금 우리 기독신문에 이사가 3분이 있습니다. 이사를 두고 다시 감사가 있는데 다시 또 다른 분을 위원한다는 것은 우리 감사들이 있으니까 감사
감사에게 맡기고 이 감사에게 태준호 장로님처럼 행정감사와 직무감사를 겸하고 필요할 때 공인회계사 부를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오늘 여기에서 결정해 주면 그 모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해. 승하하겠습니다. 3인위원에게 재정뿐만 아니라 행정, 경영, 토탈 다 맡겨서 임해서 이렇게 3인위원에게 맡기기로 동의합니다. 네. 이게 조사위원회입니까? 조사위원회죠? 감사, 아니까, 네, 감사위원회. 행정, 경영, 재정 다 포함해서 하되 필요하면 아까 태준호 장로님 얘기하신 대로 외부 전문가들을 또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하는 겁니다. 좋습니까?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도 있습니다. 가부 묻겠습니다.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받았습니다. 동영면 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나왔습니까? 주십시오. 그러면 5인 위원을 목사님 3분, 장로님 2분 이렇게 해서 지금 추천을 받았습니다. 5인 위원회 함성익, 장재덕, 오종영 목사님 3분이고요. 장로님은 강대호, 김경환 이상 5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허락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무령 사장 조사의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떠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임원들이 그때 모이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얘기들이 기독신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임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전체 다 모이질 못하고 일단 임원회가 모여서 그러면 일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보고는 이사회에서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조사는 다 했습니다. 조사는 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전체 모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위임받은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이것을 미뤄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이 문제를. 예, 말씀하시죠. 수도내 김상현 목사입니다. 우리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임원과 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사장, 장로님들과의 대결 사항으로 이렇게 많이 비춰지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기독신문사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인 상태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조사처를 위원을 내서 했는데 그것이 또 절차상 잘못됐다고 해서 오늘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임원회에서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기독신문 사장 조사는 목사 3인, 장로 3인으로 조사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시 이사회 보고해서 조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 3인, 장로 3인이요? 장로 2인? 네, 장로 2인, 목사 3인, 장로 2인. 그래서 목사는 오정용 목사님, 전승덕 목사님, 박세영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은 강조 장로님, 양성수 장로님. 네. 네, 죄송합니다. 자꾸 나와서. 지금 사장이 지금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그 감사 상황 보고 보니까는 미디어 사업 부분 모든 경비는 사장이 책임지고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사 장로의 어떤 구도적인 그러한 대결로 가는 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나 그러한 염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장들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 생각은 좀 더, 그래도 1년에도 좀 지난 다음에 지켜보고 다뤄야 할 문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장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이거 사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사장 이 문제는 다시 다음에 하기로 했으면 어떡하냐 그런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조사 처리위원을 우리가 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문제 우리 임원에서 낸 것이 아니고 사실은 노에서 올라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처리위원을 냈던 겁니다. 이제 이미 경과에 대해서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이제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의욕적으로 일을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나 이런 승인이 없이 월권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총회장님 잠깐 설교 중에 언급하셨지만은 그런 문제도 이렇게 합의를 거의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질 않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이제 또 이사 중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 조사 처리를 해달라 그런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 서류가 들어와서 임원회에서 그것을 이제 다루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발표하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미디어 부분에 대한 경비는 사장이 책임진다 하는 요 부분은 이제 지난번 감사 때 이렇게 각서를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오늘 우리 최무룡 장로님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가 보고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정관에 임원회가 과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이 절차는 맞지 않다. 그래서 보고를 못한 거고, 조금 전에 김상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임원회에서 조직한 것은 맞지 않으니까 전체 이사회에서 5인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다시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사람 이름까지 이렇게 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이지, 최무룡 장로님 개인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공개적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지난번 조사위원들의 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들 진정권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이 회의에서 받아주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옳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서기이기 때문에 저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네. 예, 동서울로의 강대호 장로입니다. 이 어느 기관이든 새로 선출이 되면, 지도자가 선출이 되면 그 기간을 줘야 됩니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기간도 있어야 되고, 경영을 맡겼으면 경영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또 이루고자 열심을 품고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최무령 장로를 경우를 보면 3개월이 됐을 때에 벌써 이 사장이 문제가 있다 하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일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7년간 장로신문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새로운 사장을 선임을 해서 1년간 아무 잘할 수 있도록 격려만 해주고 지원만 해줬습니다. 우리 장로신문요, 1년에 흑자를 1억을 냈습니다. 경영자의 경영을 맡겼으면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야 경영 잘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조사처리원을 내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1년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판단을 하셔야지 3개월째부터 흔들기 시작하면 어떤 경영을 합니까?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조사처리원에 내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하라고요. 지금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3개월째부터 흔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흔든 거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제가 듣기에 아주 참 불편합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사장을 돕고 사장이 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이사회를 존중하고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은 이사회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일을 하면서 이런 절차를 갖다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된 거지. 그거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확산이 되어서 지금 발언 중이잖아요. 지금 발언 중이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된 겁니다. 그런 차에 또 들어가세요. 아직 발언권 안 줬어요. 저거 받고 해. 상단에서 좀 거짓말하면 돼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사장님 말씀도 듣고 또 사장님 말씀 듣고 두 분 다 말씀 들어봤자 여기 전체 회의에 아마 유입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통령도 못 따르잖아요. 괜히 우리 신문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도 많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문사 내부 운영에 지장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인사조사처리위원회 이게 우리 규정에도 인사규정이 맞지 않습니다. 이걸 하려면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만들어 사실 여기 뭐 개인의 의도 그것도 이 부분을 공개할 문제는 아니고 개인의 인권 문제니까 이런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많습니다. 많고 그래도 또 시간도 가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끝내고 우리가 대충 할 거는 우리 사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그 이사의 임원들 계시니까 좀 이 문제들이 잘 조율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최 장모님 지금 저는 내막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고 저는 원로 어떻게 절차만 가지고 저기 앉아서 장로님 말씀하시려고 하길래 저는 장로님한테서 장로님은 가만히 계시라고 계속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도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다르자 장로님도 이거 너무 시간이 안 되고 더 이상 말을 하시지 마시고 회의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발언하시소. 먼저 이 사장님이 발언했기 때문에 답변 기회를 줘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답변 기회. 신문사 사장으로 선출된 김근정입니다. 사건의 모든 발단은 선거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던 겁니다. 장로를 이사장님은 단일부라고 해서 당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임원들을 다 구성해서 저 상대 후보인 이국 장로도 만나고 저도 개인적으로 찾아서 만나서 한 얘기가 당신을 밀어줄 테니까 당선이 되면 이사에 협조하겠냐. 그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선거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선거 전에 후보자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당선되기 위해서 협조하겠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협조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당선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임원 3분하고 김종준 전 총회장님하고 4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가서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이 정관 문제를 통과시키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인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인을 하는 순간에 전국 장로를 배신하는 행위고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를 정관을 개정하더라도 우리는 절차를 밟아서 하자. 그게 제 일괄적인 얘기고 지금까지 제가 그만하세요. 예, 그만하세요. 그걸 말씀하세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예, 그만하세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저 업무 파악 3개월째 될 때 아까 강대호 장로님 얘기가 맞습니다. 3개월 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반대합니다. 제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목적은 어디 있었냐? 장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이사장이 가져가서 하겠다고 정관 변경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목숨 걸고 싸워, 저 혼자 외롭게 싸워왔던 겁니다. 자, 그만하세요. 예, 돌아가세요. 말씀하세요. 네, 강원도의 김수식 목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박 회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더 나가면은 안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9월 초에까지 이사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또 임원들이 있으니까 좀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9월 달까지 가가지고 그때 이사 때 그때 한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두겠습니다. 양쪽 다 이사장님도 좀 그러시고 사장님도 그러시고 여기서 멈춰야지 여기서 나가면은 이동 신고국에 오늘 왜 모였을지 보이기 문제는 없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절차를 잘 따르고 절차를 밟아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동안선의 김정민 목사입니다. 지금 오늘 천부령님이 나오셔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네 사람이 있지만
세 사람이 선거 끝난 다음에 식사해서 만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또 감사부에 가가지고는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고 무슨 정관술을 내놓고 사인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총회장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최무령 사장님이 너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김상현 목사님, 황승희 목사님, 이사장님 그렇게 그렇게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 얘기 하다가 갑자기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임원 조각하는 그런 얘기하는 가운데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무슨 종가를 내놓고 사인을 하겠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감사부에서는 또 이야기 들리는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고 그러고 사인 아니 제가 목사지만은 어떻게 장로님을 갖다 무릎을 꿇을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오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떠나서 지금도 말씀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기 함성일 목사님, 김상현 목사님, 그 다음에 이사장님 같이 모였지만은 이분하고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가 언제 그걸 내놓고 사인하라고 그랬으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이사들이 좀 알고 팩트를 알고 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저 조사처리 연구한 것은 노예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사에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조사 처리를 한다는 것이지 그 사장을 갖다가 무슨 강대호 장로의 말씀처럼 무슨 아웃시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노예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사 처리를 구성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구성한 것은 임원에서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상현 목사님 말씀한 것은 조사처리 구성해서 그 양반이 지금 저 어떤 이로부터 지금 너무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총회장을 갖다가 정경총회장을 갖다가 뭐하면 해도 그렇지 어디 무릎을 꿇으라고 했으며 저 정관 내놓고 사인하라고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저 조사처리 누가 돈 올렸으니까 구성해가지고 조사처리 한번 하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조사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체 이사회를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을 알려드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 제1로의 이사입니다. 네, 조금 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대표성이 있지만은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총회적으로도 일하려고 수고를 많이 하고 또 총회장님의 의도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는데요. 우리 기독신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지난번 어려운 그런 총회에서 힘들게 사장으로서 선출됐는데 지금 한 6개월 되어서 나름대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결과적인 면에서 드러나지 않고 지금 서로 대화 가운데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이 상한 그런 관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위원을 선정을 해서 조사하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기회를 두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좀 협의해서 오늘은 더 이상 이 문제는 좀 끝을 내고 좀 기회를 주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회의하기를 제가 동의합니다. 네. 서전노의 서현수 목사입니다. 아까 이제 계속 말을 하다 보면
갖춰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두 안건은 이제 처리했죠. 정관과 감사는 서로 이건을 내어서 총기 전에 전체 이사회가 모여서 보고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도 아까 5인위원을 내라고 했는데 아마 쉽고 가위가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고 조사 처리가 아니고 보고 그때 같이 보고 받는 것으로 보고 받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그때 가서 잘잘못을 따져서 처리하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겨울 총리 때 되는 것이니까 1년이나 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절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래 조사 처리 이유를 보고를 듣지 못한다 보니까 조사 처리가 아니고 조사 이유를 내서 조사해서 정관과 감사 보고 때 같이 보고해서 보고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동의를 합니다. 요청합니다. 의장, 발언권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고흥고성로의 이사입니다. 옷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이사장님과 이사들이 말씀하시는 것 제 귀에는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저는 변방에 있는 목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몇 분이 이 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신문사 이사에다가 고발장을 접수했는지 조사해달라고 하면 우리 이사회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총회 헌입으로 들어가든지 속기 접수돼야 되는데 기독신문 이사회에서 접수해가지고 이사회에서 건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는 조금 아까 지금 아주 유하게 하시는데 인사권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김종준 총회장님이 총회장 하실 맞죠? 그때 투표로 그분이 최무령 장로님이 당선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인사권을 지금 인사권이든 조사권이든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이사회에서 총회로 넘겨줘야 되지 신문사 이사회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볼 때 오버하다 생각됩니다. 저희들 이사들은 그냥 기도하고 저는 제가 지금 오늘 드릴 말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사장님과 우리 서기 임원들 고생하셨는데요. 물론 지금 팬데믹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공문을 제가 3번 받았어요. 3번 받았는데 총회 본부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참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저는요 어제부터 와서 1박 2일 동안 왔습니다. 최소한 우리 이사들을 배려해주고 정말로 여러 가지 고민한다면 오후 2시 정도 한다면 제가 올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간은 너무 지금 죄송합니다. 이사님과 서기님과 이사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좀 이런 거 배려해주고 또 이거 배려해주듯이 저는 최무령 장로님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변방에서 그분이 아까 그런 말 하나도 못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총회장님이 딱 되면은 1년 동안 우리가 그분이 잘한다 못한다 100% 밀어주듯이 우리 이사들은 장로님이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주고 밀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이러는데 자기를 조사한다. 처리하든 안 하든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감정 섞이고 그러면 우리 기독신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과 임원들이 무지무지하게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내놓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주간 원하는 주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변방에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제가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근데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제가 꼭 얘기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뽑은 사장입니다. 좀 우리 이사장님과 이사님들과 모든 분들이 그냥 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안 나오려고 하다가 아까 옷을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표시내려고 한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밀어드려야지. 뭐가 맞는지 알아야지. 그냥 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보여야 돼요. 지금 억지로 떠밀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장로님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시고 일 진행합시다. 지금 공개석상에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사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직전 총회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이사장님한테 제가 업무보고하러 왔을 때 제가 좀 잘 좀 지내보자고 말씀드렸더니 지금이라도 그러면 모든 거 다 풀어줄게. 당신이 이익 지정해 주겠대. 그래서 한번 얘기입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거짓말해요, 이렇게 거짓말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모든 제 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제 돈을 끊어서 살려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 저 이사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제가 그 사장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기독신문사를 제가 올바로 좀 이렇게 섬기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제가 잠시 여러분께 좀 불편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서 이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사장이나 이사장이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기독신문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사의 결의 없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또 이사의 결의 없이 영상 스튜디오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지적들을 하니까 전회회계에서 그것이 넘어온 것이다. 그렇게 또 거짓말합니다. 전회회계 임원이 우리 임원 중에 부이사장인 김상희 목사님이 전석이었습니다. 그 이사회의록이나 그거 다 확인하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기독신문 제작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당신이 공약했던 2억을 내놓으시오. 그 얘기인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얘기가 자꾸 바뀌어서 내 임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얘기했냐. 또 이승희 총회장님이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내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못 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조사위원들이 다 5인 조사위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개석상에서 나와서 이사의 전체 앞에서 오히려 이사장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인격 모독입니다. 네, 양승수. 네, 서울의 양성수 장관입니다. 신문사가 전반적으로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걸 우리 정무령 장로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6개월 동안 된 과정 중에서 진실인지 아닌지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지나갔는데
그러면 이걸 여기에서 넣고 간다? 끝날 것 같아요? 눈사람하고 똑같아요. 점점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신문사 사장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5일 날 우리 총회감사부에서 두 분을 모시고 당당 3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자리에서 사장님과 이사장님이 두 분이 하의 악수로 모든 걸 끝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조사위원을 내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를 짓고 사장도 털고 일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대로 계속하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자, 이제 그만하죠. 저도 제가 조사위원회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으면은 상당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됐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려도 뭐 반론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님들은 이런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처리를 분명히 해 주셔야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뭐 되기 전에는 무슨 얘기를 못하냐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전체 이사들을 저는 기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그걸 제가 돈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기록신문을 위해서 내가 사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이사회에 결의 없이 월권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확산됐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럼 임원회에서는 조사위원회라고 해서 조사를 합시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들리는 얘기는 불법이다. 자르기만 잘라라. 변호사 다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체 이사회 모인 자리에서 이 실상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으시고 이거를 기독신문이 앞으로를 위해서 이건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경수 목사님 말씀. 천정로의 이사 노경수 목사입니다. 저는 근본 임원회에서 허락해 주신 조사위원회 서기로 일을 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처리위원회가 아닙니다. 조사위원회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도 가볍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한 5차례 조사위원회가 가동돼서 우리 사장님과 그리고 강석근 국장 그리고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서기 목사님 그리고 청원했던 2분 장로님 다 조사했고 그분들 동의하에 녹취를 다 했습니다. 녹취가 무려 한 300분 녹취가 돼 있고 녹취를 텍스트 파일로 풀었더니 거의 한 40페이지 분량의 녹취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사위원회가 다 조사를 마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하자 해서 보고서를 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못한다. 저는 지금 논란이 되는 모든 문제들이 그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받고 듣고 있게 되면은 사장님의 문제, 또 억울한 문제, 이사장님의 그 문제 다 들을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정리가 되고 새롭게 기독신문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 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라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고 아니면은 예전처럼 실행이사가 있어가지고 실행이사로 넘겨서 실행이사가 우리 임원에게 이름해주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는데 이걸 덮어두고 그냥 헤어진다.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앞서서 다 기대가 됐고 정리된 부분이지만은 다시금 다른 이사회를 한다든가 실행위원회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만이 우리 이사장님도 임원들도 사장님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서대전도의 이사 오종룡 목사입니다. 두번째라서 죄송합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한 많은 이런 의혹의 시선들이 어느 두 분 양쪽에 대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꾸 쌓이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덮고 간다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은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처리 문제는 아니고 일단 이사들이 과연 이 진실성의 문제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장님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해소돼야 되고 또 아니면 우리 이사장님 말씀이 맞다면은 또 이것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장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사장을 향한 부정적인 이런 인식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까 많은 분들이 발언을 하면서 5인 위원회에 대한 동의 요청도 나왔었고 또 반대 의견도 나왔으니까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이 진실인지 그래서 이사들이 정확히 이것을 좀 알고 판단을 해야지 괜히 죄 짓는 마음이에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5인 위원을 내어서 다음 이사회까지 활동을 하고 이것을 일단은 그 내용을 보고를 받기를 다시 한번 동의합니다. 네. 그 5인위원을 내서 다음 이사회 때까지 보고받도록 하자 동의 제청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을 좋습니다. 강봉로 윤은태 교사 모든 말씀 다 생략하고요. 5인이 내에서 조사를 해도 저희가 한 것만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저희는 5차례 모여서 목치로까지 해서 자료를 완벽하게 했는데 오늘 여기서 그걸 다 폐기하고 다시 5인을 새롭게 넣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소모전이고요. 정말 우리 이사들이 다 알 수 있는 권리,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보고서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시하셔서 정말 그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인정해 나가면 바로 일들은 다 됩니다. 저희가 정말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위원들의 그 의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녹취록 그대로만을 가지고 그 상황만을 상황보고처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한번 여기서 수용하시면 바로 다 일이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윤두태 목사님 말씀대로 이미 조사가 됐고 그러나 임원에서 그 조사를 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오늘 본회에서 그 위원회를 갖다가 추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조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회에서 그러면은 지난번에 조사 임원이 냈던 사람들을 다시 추인해서 이혼을 내서 조사 자료를 다음 이사회 때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동의합니다. 광주 동분회 박원영 목사입니다. 지금 이제 이사님들이 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사장님과 사장님의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세한 걸 다 밝히면 깨끗할 것 같지만 결국 더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독신문 모든 것이 성장하려면 어차피 이사장님과 사장님은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사처리위원회를 만들면 이미 절차상 앞에 만든 것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화해하시라는 시간을 둔다는 의미에서 여기서 조사처리를 결정하지 말고 어차피 문제가 되면 다음 이사회 때 문제가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화해하시라는 의미에서 조사처리를 이번엔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개의합니다.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할 게 없어요. 동나의 이시용 장로입니다. 회의가 여러 의견을 많이 들었고 오기 전에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는 얘기는 많은데 정작 중요한 기독신문 이사인 저도 진실의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관 개념부터 시작해서 장로의 권익을 목사님들이 갖고 가려고 한다. 그 다음에 사장의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다 하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경 총회장님이 말하는 것은 진실이고 장로가 말하는 건 거짓이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사실은 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끝날 것 같으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이까지 부르지도 않았을 거고 오늘 지금 양쪽에서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냥 끝나서 되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위원을 뭐 내자 뭐 하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속히 성안 지어주시고요. 지금 한 20분 됐는데 아직 밥 먹어야 됩니다. 성안 지어주시고 결론을 내시고 이야기를 아까 배에 돈이 다 들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난번에 그 5인 위원들 내서 조사를 처리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위원을 내셔도 좋고 아니면 그 위원들을 인정해서 그렇게 그거를 받아도 좋습니다. 추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제청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대구 수성구의 신덕수 장로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조사위원들의 그 선임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오늘 보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양측에서 죄송합니다. 이사장님과 사장님 기존 조사한 조사위원들의 그분들이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면 또 한 측에서 또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사위원을 구성하시고 기존 조사한 자료를 제공을 하면 참고가 되고 또 조사하는데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성해서 새로운 조사위원들이 양측의 이야기를 잘 듣고 다음 이사회 때 보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 동의에 채점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아닙니다. 두 가지 아닌데 맨 처음에 동의하는 기존에 있는 위원들을
이 추인을 해서 그것을 추인을 해서 하도록 하자 하는 안이 동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의로 들어오신 것은 새로운 위원을 내서 조사를 하게 하자 하는 것이 개의입니다. 양쪽에 다 동의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면 여기 결정되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한 번만 더 발언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6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리고 3개월 때부터 이런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예, 들어갈게요. 30분만 주세요. 이거 지금 우리 기독신문사 할 일 많은데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예선 문제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갈등도 생겨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6개월밖에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 조사를 두고 뭐 조사를 하고 그것보다는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게 어차피 문제가 됐으니까 한 9월 정도라도 봐서 정말 자가 좀 심하게 발생되면 그때 다시 뭐 조사를 내든 이렇게 해서라도 이 문제는 더 이상 조사를 내고 그러면은 저희 기독신사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에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요문 한 번만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사님들한테 동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지 몰라요. 여기 아시는 임원들만 몇 분 아시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조사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건이 있으니까 조사하겠다고 나와줘야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몇몇 사람들이 몇 사람이 루트를 통해서 거기다가 딱 접수를 했는데 그 접수를 받아가지고 전체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이사들은 뭔지도 아니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총회장님 내용이 뭔지를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죠. 이런 건을 가지고 임원들한테 우리 이사들한테 조사하겠다고 했대 우리가 그러면 의원을 내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지. 이거는 지금 절차가 뒤바뀐 거 아니에요. 그냥 몇몇 분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동의해주면은 그분들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동의해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예. 아니 저 이사장님과 우리 이사 임원들이 수고하시는 건 압니다. 최 장로님도 어떻게 수고하는지는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변명의 신문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꾸만 절차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절차예요. 우리 이사들한테 협력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처음부터 그 말이에요. 내용이 최무령 사장님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조사도 총회 헌입으로 들어가든지 해야죠. 왜 이사회로 들어오냐고요. 인사권 아닙니까? 인사 개인권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다 그러면 총회 헌입으로 가든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신문사 이사회에서 그걸 접수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신문사에 접수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 절차는요. 총회가 아니고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은 GMS나 또 총신 운영이사회나 기독신문화의 산하기관은 그거는 정관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일단 그 개인은 새로운 오인을 내서 조사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개의였고, 그 다음에 동의는 기존에 있었던 위원들을 추인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동의안입니다. 자, 그러면 개의를 먼저 묻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동의 제청이 없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일하시는 기회를 주자. 지금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내용을 어디 바꿔내고 두 가지 앞에만 하면 안 되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또 복잡하게 말고 그분의 기회를 주어서 오늘은 하지 않기로 하자. 이것 안에 안건을 받아가지고 해줘야지. 그건 원한 아닙니까? 원한. 안 되죠, 그것은요. 자, 가고요. 자, 개의 먼저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요. 제의가 뭡니까?
계의가 뭐냐면 새로운 오인을 내서 조사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계의입니다. 계의에 찬성하시는 손 들어주세요. 새로 만들자. 네. 아무것도 만들지 말자. 저거 해서 뭐해? (20명입니다) 20명.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위원들을 추인하고 그들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기존에 누가 있었어? 그건 어디서 결정? 임원회에서 결정한 거야? (21) 명입니까? 지난 동의안이 지난 위원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추인하자 하는 분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 부분들만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에이, 안 됐으면 그냥 그만둬야지. 에이. 네. 자, 부결 됐어요, 그럼. 다 죽어버려요. 억지로 그냥 회의를 그럼 하려고. 21대 20입니다. 네. 추인한다는 게 21. 그 다음에 새로 선임하자는 게 20. 아니, 그 반대로 됐어요. 네? 반대로 하고 있어요. 20대 20입니까? 20대 22갑니다. 20대. 아니, 다시 한번 그럼. 아이고. 에이. 요상이 결정하면 되잖아요. 아유. 요상이 결정하면 되지. 동수니까. 동수면 요상이 결정하면 되지. 저는 그러면 20대 20이면 제가 사회자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새로운 조사위원을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추인해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5인 위원들을 추인을 하고 미진한 것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더 맡겨서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다음 이사회 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선언합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네. 흔들렸습니다. 네? 자, 폐하자는 동의 들어갔습니다. 제청도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회의록을 채택하자, 회의록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회의록 채택. 네, 회의록 채택 나옵니다. 회의록 나옵니다. 예배와 안건만 하면 되겠죠. 결의사항만 하면 되겠습니다. 서기가 안건 상정을 하다. 2번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연기하기로 하다고 했고요.
있고요. 1번안, 일반 정관 개정을 위한 5인을 선정하자는 동의안과 현장에서 축조하자는 개의안을 거수하니 5인을 선정하자는 동의안에 36명, 현장에서 축조하자는 개의안에 26명이라 5인 선정하기로 하다. 5인을 선정하니 함성희, 장재덕, 오종영 목사, 강대호, 김경환 장로로 하다. 3번 4만 재정 운영권에 대하여 총무국장에 보고하니 5인 선정하여 조사 파악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자는 안과 감사에게 맡기자는 개의안 중 감사에게 맡겨 기독신문사 전체 재정, 행정, 경영권을 조사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말로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충원하기로 하다. 2번 안입니다. 2번 안은 임원회의에서 선정한 조사위원을 추인하기로 하자는 동의안과 새로 조사위원을 선정하자는 개의안 중 거수안이 20대 20이라 이사장에게 결정을 맡겨 기존 인원을 추인하여 맡기기로 하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록을 낭독했는데 어떨까요? 받기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도했습니다. 가보 묻겠습니다. 가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예. 그러면 회의록을 채택했습니다. 김정설 목사님 총무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이사회를 허락하신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장소를 제공한 세예대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비를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여비를 꼭 수령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식사 제공을 못합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인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독신문 문제는 많은데 그것을 여러 이사들이 다 아셔야 우리가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출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체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혹 미진한 것들이 있으면 실행위원에다가 또 일임해 주시고 일을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실행위원들 한 번도 모이질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이사님들께서 그런 것들 실행위원들에게 위임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행위원회 위임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인가요? 앞으로 있을 일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위임하겠다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오늘 이모저모 5인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이것저것 결의한 것도 많은데 그런 모든 부분을 전체 이사회 모이기 전에 실행위원회에서 한번 모이고 또 심도 있게 좀 다뤄보고 또 기타 또 지나가다 보면 우리 기독신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다시 실행위원을 모여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일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위원회에다가 위임하자고 하는 동의 제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관 개정의 건은 아닙니다. 그건 전체에서 할 겁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면 가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그러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